신현수 민정수석이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사의를 표명하는 그 배경이 됐던 이유. 자,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장관이 내렸던 검찰의 고위 인사. 이 인사는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요, 작심 발언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글쎄, 하여튼, 지난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인 그런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자, 그러니까 저 당시는 추 장관과 갈등이 빚어졌었던 그 인사에서도 배제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억울함 입장을 얘기를 하는,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상황이었고, 요번에 지금 박범계 장관의 인사에서도 지금 비슷한 이유로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 총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결정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을 인사해서 배제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가 결심하거나 용인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것도 다 가능한데 네. 문제는 이게 이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검사장 인사처럼 중요한 인사를 하려면 사실은 민정수석을 거쳐서 청와대 대통령의 최종 결재 서류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민정수석이 아마 그 과정에서 배제가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네. 결국은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대통령이 안 쓰는 게 맞죠. 네. 그 정도 나가겠다고 하면 안 쓰는 게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정권이 이게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간에 네.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이 이 인사권을 대체로 실질적으로 행사해 오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참모들은 검찰총장이 자기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대로 인사를 해주는 것이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최소한의 관행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 범여권에 눈밖에 나면서 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면서 아예 그냥 쉽게 말해서 현재의 대검의 검사장급 참모진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일설에 의하면 윤석열 총장을 감시하고 윤석열 총장이 일하는 것 중에 정권에 반대되는 불이익한 것이 있으면 쳐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시 기능을 하라고 보임이 됐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는 인사할 수 없다. 차라리 그러면 대검의 검사장들을 다 빼주고 공석으로 좀 비워달라라고까지 요구를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그런 검찰총장의 어떤 요청이 당연하다고 봐서 네. 최소한 거기는 검찰총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보임을 시키려고 아마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던 그 과정인 것 같은데 네. 법무부 장관의 인사안을 대통령께서 그대로 그냥 제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할 역할이 뭐냐 네. 할 역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의를 표명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요. 자, 일단 그 개인적인 견해를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해줬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밝혀두고요. 짧게 잠깐 말씀하시죠. 예. 예. 사실은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네. 검찰의 고위직 인사 네. 이과 관련해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불만이 있어서 네.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게 불만이 있어서 사표를 낸 거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계기에 불과한 거고 형식적인 거에 불과한 거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가장 큰 이유는요. 네. 그동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으로서 네. 다시 민정수석으로 처음으로 들어온 거였거든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에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수에 대해서 소방수 역할을 맡겼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나감으로써 정리는 일단 소방수 역할은 끝났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네.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그게 정권의 핵심이든 아니든 네. 누구나 똑같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을 때만이 바로 이 진보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예.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선을 지금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어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패싱 논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패싱을 당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요.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의논을 해서 인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변호사님. 예. 이제 이광철 비서관은 사실은 지금 꽤 오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2019년 8월부터 계속 있는데요. 민변 출신이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세력이라고 이제 보통 분류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정수석이 지금 두 분이랑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한 달 조금 지나서 지금 사표를 낸 거거든요. 청와대가 이건 인정했잖아요. 사표를 수차례 냈다. 이건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에 최재경 민정수석이 며칠 만에 사표 낸 그런 아주 이례적인 거 말고 이렇게 한 달 만에 사표를 수차례 냈다. 사의를 표명했다. 표명했다. 이것도 아주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민정수석이 자신의 의견이 반영 안 됐다. 이 부분만으로 사표를 제출하거나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표가 돼서 본인이 패싱됐다. 이랬을 땐 정말 사의를 표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그럼 누군가 결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가서 발표하기 전에. 그죠? 그러면 이때 이광철 그 민정비서관이 가서 결재를 받고 대통령께 결재를 받고 박범계 장관과의 중간 역할을 하고 이게 발표된 게 아니냐. 그래서 패싱이 됐기 때문에 절차에서 패싱이 되니까 본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오늘 오전에 확인해 준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의 인사안이 신현수 수석과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그 보고된 내용이 발표가 됐다. 이 내용은 청와대에서도 오전에 오늘 확인해 준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조율이 안 됐는데 보고가 됐고 그게 발표됐다. 그렇게 됐을 뿐이다라는 설명인 건데 그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어떤 부분? 민정수석 밑에 민정비서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정비서관이 만약에 직접 민정수석이 원래는 조율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서관이 가서 조율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석한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서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가는 사람은 직접 수석이 가야죠. 검찰의 인사안인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민정수석은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대통령한테 민정비서관이 갔다? 이거는 민정수석한테 더 이상 당신 민정수석 하지 마시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수석이 사표를 내지 않는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표를 당연히 내는 게 맞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반려를 했잖아요. 그럼 반려를 했다면 대통령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뭔가 지금 이 절차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다는 뭐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언지를 주지 않았다면은 이번에 만약에 설령 사표를 반려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차례 거듭해서 이건 청와대가 내용을 확인한 내용이고요. 근데 청와대에서 사의를 철회했다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만류했다고. 만류했고 사의는 여러 차례 표명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만류하고 그다음에 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사의를 철회했으면 철회했다고 얘기를 했겠죠. 민정수석이 사의를 철회했다 이런 발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전혜정 기자가 이 청와대에서 전해준 내용에 따르면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의사는 완강하다라고 지금 전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현장 기자가 사의 의사가 완강하다라고 전해올 정도의 팩트라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검찰과 청와대 또는 법무부과의 좀 사이를 잘 해보는 역할을 하려고 왔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왜 이런 인사 패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런 상황을 휘말렸을까? 이 이유 중에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자, 이 부분이
청와대를 기분 나쁘게 했고 그래서 이 사이가 틀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특히 대통령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굉장히 대노했다 이런 말도 보도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청와대는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보도 중에 일부를 보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과 뭐 소주잔을 기울일 정도로 가까웠고, 그다음 국정원 기조실장을 할 정도로 신뢰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을 하고 나서 김앤장을 가 있었죠. 김앤장을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해줬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가 있어요. 확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실제 본인의 역할이 검찰과 이제 청와대 이런 그 갈등, 추윤 갈등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이제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인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표가 일요일날 이례적으로 났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건가 이제 취재를 해보겠죠. 그랬을 때 나온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여당 관계자들이나 청와대가 예민했거든요. 이 수사에 대해서. 특히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서.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서 예민하고 백운규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초기, 감사를 받는 초기에 청와대에 편지도 썼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추미애 전 장관과는 달리 검찰 인사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역시나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이상한 인사들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 취임한 지 한 달이 갓 지난 민정수석이 바로 승복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대통령의 인사와 함께 이 검찰과 청와대, 법무부와의 갈등이 좀 봉합되는가 했는데 다시 갈등 임하기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도 되고 있어요. 갈등 임하기 아니고요. 이제 곰곰 생각해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공을 했었던 것은 결국은 범 여권 전체의 어떤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합의의 가장 어떻게 보면 뜻의 진원지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건도 결국은 이게 아마 검찰 조직 전체 또는 검찰 출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시각이 반영된 것 같고 저 조선일보 기사가 오보라고 아까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 느낌으로 그냥 추정으로 말씀드리면 저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이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